안녕하세요. 사랑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목론, 을목론에 이어서 병화론, 정화론을 이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 공감철학 포럼에서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간목론을 함께 해보았는데 즐거우셨죠? 이제 함께 만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제가 그 무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오늘의 병화론을 지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병화론으로 왔습니다. 자, 병화가 상징하는 것은요. 주역의 개로 보았을 때는 떠날 리, 리별, 별리, 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음법칙으로는 이화라고 하는데 리화겠죠, 그죠? 별리의 리를 상징하는 화입니다. 화는 불꽃이라서 자 불이 나면 모든 거 다 쓸어가 버리고 말죠. 불꽃이 피어가면 막 떠나가 버리고 말죠. 이렇게 떠 올라가고 말죠. 이런 이별 리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병화가 어떤 물상론적인 상징을 갖나 보시면 병화는 밝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밝은 태양 참 좋죠. 빛과 같은 이 태양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요. 우리 사회가 참 어두침침할 수도 있어요.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참 좋은 장점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웬만해선 잘 지치거나 외로워지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요. 서로 모여 합쳐 이렇게 사람을 화합하게 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밝은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리자의 상징을 보면 그럴 때도 병화가 많고요. 광명한 빛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자, 태양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나무를 키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렇게 상징으로 상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병화를 가진 사람들은 꿈을 갖고 살게 돼요. 나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살리고 싶어하는 좋은 상징을 가진 거예요. 자, 이때 병화와 간목이 한번 만나볼게요. 1번. 병화와 간목이 만났을 때 자, 가장 좋은 조합이었죠. 병화가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게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었을 테니까 결실을 줄 수 있었겠죠. 자, 간목이 을목을 만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승목으로 작용되느냐 간목으로 작용되느냐 요거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닥불로 작용되느냐 장작불로 작용되느냐 일종의 연기처럼만 작용되느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병화는 연로보다는 빛으로 작용되는 병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두 번째, 병화와 병화가 하늘에 같이 했을 때 염상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늘에 병화와 병화가 두 개가 같이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도 아내가 둘이다 이러면 참 시기와 질투가 난만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하늘에 해가 두 개 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애처로움,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건 너무나 단식 판단입니다. 단식 판단에 현혹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 기초론을 통해서 자, 좀 더 확장된 것까지 볼 거예요. 예를 들면요. 병화에게 정화가 있을 때 태양과 별이 떴다 이렇게 되면 밤에 별이 태양이 떠 있으니까 별로 좋은 역할을 못 해주고 별빛을 밝혀주지 못하는 그래서 정화에게 있어서는 병화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병화에게 있어서는 정화가 그다지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병화 떠서 태양이 아주 펄펄 끓는 여름날에 정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지가 또는 월지가 사오미 화국을 이루어요. 그때 이 둘이 딱 만났다면 더더욱 참 힘든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 계절별로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때는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토를 한번 만나볼게요. 병화와 무토가 만나면 큰 산에 이렇게 해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노을 지는 태양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노을이 진 태양 그런데 무토가 없으면 또 태양이 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무토가 참 중요하죠.
태양이 졌다가 또 뜨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태양은 언제나 항상 밝게 빛나지만 이 산에 의해서 또는 지구가 둥글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갔다가 산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와서 우리를 밝혀줬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무토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이 무토가 해를 넘어가게 한다. 이런 나쁜 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또 동력에서는 해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천간의 조합으로서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지우고 가야겠다. 요 조합 한 번만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요. 한번 병화가 떠 있어요. 산 위에. 근데 저 멀리 바다가 샥 보여요.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세요? 참 조화롭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임수와 무토와 병화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병화에게 있어서는 무토가 화생토를 해주니까 이게 바로 식신이 될 거고요. 수국화를 해주고 싶을 때 이게 평관이거든요. 평관을 제압해주는 무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식신대살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병임충을 막고 싶을 때 무토가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식신대살. 편관살을 어떻게 해준다? 우리 무토가 지켜준다. 이런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와 기토는요. 무토와 기토는 사실 황량한 땅에 태양이 떠 있어요. 이때 화토중토기 작용될 수 있어요. 온통 사주에 토와 화로만 쫙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황사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바람만 조금 불면 이 모든 게 퍽퍽하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용. 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고 기토가 있을 경우에 화토중탁 사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고요. 병화와 경금이 만났어요. 병화와 경금이 만나면 경금이 이렇게 쇳덩어리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불빛이 화급금 되었을 때 이게 용광로가 돼서 확 타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얘는 서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밤에 찬 이슬, 왜 경금이 가을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땐 또 어떤 게 중요한가 볼게요. 병화에게 있어서 우리 경금은 화급금 해주고 싶어하는 이게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에 관이 같이 떠준다면 또 재생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식신생재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식신이 여기서 뭐가 될까요? 화생토가 되겠네. 그죠? 식신은 화생토가 되니까 역시 무토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식신대사를 해줄 수 있는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여기서도 식신편재를 같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식신생재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둘이만 있다면 단식으로는 이런 어려움도 있겠죠. 병화에게 신금이 온다면, 신금은 아주 보석 같은 친구예요. 보석 같은 친구가 병화가 밝게 빛나주면 참 좋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화급금을 한다면, 화가 너무 강한 상태라면 이 신금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신금을 녹이는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운 열일 경우에. 근데 신금이 신왕하다면, 이게 신왕하다고 해요. 자기 일지에 비견을 둔다던가 또 월지에 비견을 둔다던가 이렇게 신왕한 상태가 되면 화급금을 좀 덜 당하게 되면 자기 재련 효과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두 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금과 신금이 재련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게 돼요. 그런 역할. 그다음에 병임충의 수국한데, 병임충은 충의 작용이 참 아름답게 될 수도 있어요. 잘만 이루어진다면 임수가 위에 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은 바다와 태양이 각자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임충의 관계는 그다지 크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물상론으로 볼 수도 있다. 호수에 뜬 달빛, 아니지, 태양빛, 별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약할 때는 어떤 역할이 되는 거냐면 서로 무정하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임충의 관계가 조금만 떨어져 있다면, 이게 연간에 있고 이게 일지에 있다면, 일간에 있다면 호수에 비친 어떤 태양처럼, 왜 바다와 태양은 좀 멀긴 멀잖아요. 그죠? 원래가 같이 붙어 있으면 그다지 막 동해바다에 해가 떠오를 때 붉게 쫙 떠오르는 거 아름답긴 하지만 또 심상이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상징을 보시면 돼요. 자, 병화의 개수가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네요. 비 내리는 날에 태양이 떠서 태양을 가려주었다. 그래서 병화는 개수를 반기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습한 날 있죠. 막 왠지 아주 춥고 냉혹한 날, 그런 날에 병화는 더더욱 빛을 못 발휘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수화기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화기제는 주역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마지막 회에 속합니다. 화수미제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수화기제로서 마지막 다 이루었어요. 물과 이게 병임충의 관계인 거죠. 빛나는 태양 위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렇게 물상론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일, 뭐 화가도 많고요. 낭만적인 일, 뭐 병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적인 일, 이런 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기술직, 전자제품과 관련된 일, 화공제품과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의 아름다운 조합이라는 단어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단식 판단으로만 보면 안 되고 사주 전체 구성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되나 우리 초보분들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서 이런 작용이 어떻게 되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병화론에 또 중요한 단어가 조양결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 간목과 을목이 같이 오면 병화가 해주고 싶었던 그 역할, 목생화 해주면서 수생목 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관련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게 되는데, 갑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부자들이 많더라. 그러면 자, 병갑임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부자가 많고, 병을임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자, 병화를 가진 남편과 을목을 가진 여자와 임수를 가진 딸을 딱 만났을 때 서로 셋이서 무엇인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그죠? 병화론이 이런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염상격을 봐드릴게요. 염상격은 병화인데요. 월지가 인호술 합을 이루어요. 또는 삼합이에요. 사오미 화국을 이루어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4월인데 병호일주야. 와, 이러면 뭐 굉장한 염상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작용이 되는데 요거 단식 판단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 옆에 또 미야. 사오미 삼합을 이룰 때 크게 되는 사람들은 되게 크게 돼요. 어느 시기에 크게 되냐면 자기 세력이 완전히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너무 세력을 잘못 만났을 때는 단명하거나 허망한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참 불타오르는 그 염상격을 가졌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화론을 잘 이야기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